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제 2주차를 맞이를 했는데 참 이제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인선도 그렇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거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국무회의 하는 거 모습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낯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간 박주민 의원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일벌레? 그러니까 이 일을 원래 일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에도 자기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이는 걸 못 견딘다. 맞아요.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고요. 네. 압박하죠. 계속 물어보죠.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옆에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러면서. 해수부 이전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요. 또 오늘 또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걸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다. 내가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제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일을 굉장히 속도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부권 행사에 무리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 통과시키면서 뭐 이제 뭐 거부권 없으니까 되는 이런 생각이 없죠. 그냥 되는 거죠. 되는 거다. 뭐 누구는 뭐 그런 얘기예요. 특검법 세 개를 동시에 하다니 뭐 검사가 120명이라든지 그거 자초한 게 검찰이고요. 그거 자초한 게 윤석열 정부예요. 아니 어떤 특검법은 4번, 어떤 특검법은 3번 거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몰린 거죠. 원래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저희가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걸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계속 거부해서 몰아놓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남 탓을 해요. 우리가 너무했대. 자기네들이 너무했던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걸 뭐 뒤집어가지고 왜 탄핵을 하냐 이렇게 하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셨겠지만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망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잖아요. 10명 중에 7, 8명 해야 근데 된다. 그걸 계속 거부해놓고 원래 가야 될 차를 막아놓고 지금 그래서 막혔던 차들이 가니까 왜 한꺼번에 3대가 다니네요. 빨리 가야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고 있고 그 효능감을 우리가 이제 느낄 거다 계속. 거부권이 없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낄 거다. 뭐 이번 주 12일에도 본회의 통해서 처리될 몇 가지 법안들이 통과될 거예요. 또 봐야 될 것 같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법사위로 쓰지 않고 게이트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견제. 법사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겠다 이재명. 아니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곳인데. 법사위를 왜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하냐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야 합의가 예전부터 있었던 합의, 합의문까지 있었던 게 법사위를 그런 식으로 쓰지 말자. 맞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체계 작구 심사에 주목하자고 국회법도 바꾸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자꾸 법사위를 그렇게 쓰겠대. 그렇네요. 그건 자기네들이 합의했던 내용도 위배되는 내용이고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해 있었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어보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엇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야 잘해서 국회 구성을 국민들이 바꿔주도록 해야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또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 줬어. 이유는 국민이 못해서 정말 못해서 내란까지 일으켜서. 국힘이. 그러면 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갑자기 이렇게 국민의 뜻이 연거푸 이렇게 났고 지들이 잘못해서 대통령도 우리 당이 된 건데 갑자기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사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 논리도 무시하는 거고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못하면 다음에 국회 구성을 아마 국민들이 바꾸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투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저항 그리고 이거 그냥 판 뒤집을래. 그게 이제 내란이니까.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셔서 이번에 대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 자리 이제 내놔라. 견제해야 말도 안 돼. 국민의 뜻이 거기 어디 담겨 있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하면 안 돼 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오히려 힘내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왜 갑자기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네들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걸 생각을 안 해. 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18일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했다. 추후 지정한다. 뭐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파기환송심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했다.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문제 때문에 형사소송법 이번에 개정을 12일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이거 뭐 추후 지정이 됐든 언제 어찌 됐든 이거는 그 헌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니까 네. 명확하게 헌법은 명확한데 자꾸 혼란스럽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는 차원의 입법이에요.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형사법 개정. 형사법 개정. 네, 예. 형사법 개정.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법은 선거법 사건 이 기일 변경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또 설명을 또 덧붙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진행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미 고법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뭐 이미 국민들이 다 헌법을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 고법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글쎄요.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사법부 개혁, 그러니까 뭐 대법원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아니면은 뭔가 사법 개혁으로 가는 걸 좀 어떻게 보면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찌됐든 이제 고법에서는 84조 관련돼서 해석을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네. 원래 대법원에서 했어야지. 참나 황당한 대법원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예.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형사소송법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제서야 이렇게 정리되는 건데 아예 이참에 그러면 예. 법원도 이런 뜻이니 명확히 법에 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과거부터 저는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뭐 민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입장이었죠. 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죠. 사건은 많은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도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노동 다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소부 3개에서 짬뽕으로 사건 심사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노동법원, 노동대법원도 있잖아요. 네. 물론 대법원 자체도 5개가 있지만 특성이 다릅니다. 민법하고 노동법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법 적용 논리가 전혀 달라요. 네. 행정 다르죠. 특허는 있잖아요. 특허법원이 따로 있을 정도 특성이 있어요. 그럼 각 특성에 맞게 부정도 하나 정도는 소부 정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대법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민사 2개, 형사 2개 하고 노동 특허, 행정 이렇게만 해도 소부가 저는 7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4명씩 하면 28명. 그다음에 재판 관여 안 하는 대법원장이나 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빼면 네. 그 정도 숫자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근데 네. 본인 사건이 한번 대법원에 올라가 봤던 경험 있는 분들은 찬성할걸요.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이고 대법관들이 좀 더 꼼꼼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네요. 네. 듣고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너무 사건이 많고 힘들다는 얘기를 대법원에서 계속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상고법원 하겠다고 차라리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 네. 대법관 증언 안 하고. 근데 상고법원을 만들면은 법원 내에 마치 사심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고. 네. 그래서 이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걸 1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대법원도 입장을 바꿔서 대법관을 적정 숫자로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그걸 지금 이제 소위에서는 보고 있고 전체회의가 어떻게 할지 법사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안이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추후 기일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물가 문제 국민의 너무 큰 고통이다.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 물가 대책 챙겨달라. 우리 1시간은 5,200만 시간 가치가 있다. 책임감 가져달라. 네. 이렇게 물가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민생 문제고 물가 대책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회의에서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현장에서 보셨던 진짜로 버티기가 어려워서요. 자영업자분들은 그래요? 두 가지 이유죠. 네. 아까 말씀 내수 자체가 엄청 침체된 상태에서 소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물가는 오르고 네. 금리나 이런 것도 다 오르고 그러니까 다 견디시기 힘들죠. 수수료 오르고 수수료 오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또 주문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